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은 간단한 의자 만들었고 이번에는 그 축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금방 끝낼게요. 이번에는 시계 같은 이제 축 복사로 해서 이제 이렇게 대칭으로 XY 축으로 이동을 했으면 이번에는 시계 같은 로테이션을 이용한 축 복사를 하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실린더를 이번에 한번 만들었어요. 실린더 파라미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는 세그먼트 옆에 세그먼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 1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사이드에는 대부분 18 어감도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로우 폴리곤 모델링 할 때는 그 요런 식의 이제 면 분할을 쓰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 캡 세그먼트라고 해서 지워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세그먼트들 지금 실린더 만들었을 때 작업할 때 보시면 캡 세그먼트라고 두 번째 있죠. 여기를 하나만 키워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탑뷰에서 봤을 때 이 탑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십자가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로. 근데 지금 좌측 X에서 Y축으로는 일자가 지금 돼 있는데 위아래로는 일자가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좋은 시작점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더 잘라줘야 된다든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얘를 좀 안정화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최소 제일 면이 많으면 16개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 십자가로 이제 가로 세로 그러면 요만큼 부채꼴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요만큼만 만들어서 축복사 축복사 축복사해서 배경의 원리입니다. 배경은 모델링 맵소스 그거보다는 맵소스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고 타일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1만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은 또 배경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그래서 세그먼트 사이드 들어갔을 때는 사이드는 제일 면을 많을 때는 16개 정도면 원처럼 보입니다. 얘들 높이 이렇게 해서 이제 멀리서 보면 당연히 원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쓰시면 되고 로 폴리곤 이제 8 정도 만든다 이러면은 얘가 한 8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8개. 그래서 항상 16 아니면 12 이렇게 십자가가 나눠질 수 있도록 다음에 12 다음에는 10은 안 되죠. 다음에 8이 있습니다. 8. 그 다음에 6은 이제 여기 중간에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보통 8 만들 때 저는 육각형 정도 씁니다. 칼 손잡이 로 폴리곤 같은 거 만들 때는 요거면 됩니다. 웃기죠? 나중에 맵 그릴 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시계를 만들면은 한 16개 정도 아니면은 12개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 시계 눈금을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다음에 세그먼트는 그냥 캡 세그먼트는 0, 1, 12 요렇게 해서 이제 실린더를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얘를 바로 저는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컨버트 투 오브젝트 이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버릴 겁니다. 컨버트 2로. 그래서 이렇게 컨버트 2 폴리곤 바꿨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또 이제 반복이죠. 무브로 바꾸고 나서 0,0,0으로 바꿔준다. 이제 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살짝 모델링 맛만 보면은 이제 버텍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들이 활성화된 데 있죠. 그래서 너무 시계가 이제 누워있는 시계라고 생각을 해도 보면 얘들이 지금 너무 두껍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다 선택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줘도 되지만 이제 모델링 맛을 본 데 있죠. 전체적으로 위쪽 면 그럼 위쪽에 있는 면을 다 선택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무브로 바꿔서 밑에 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보기 좋게 이게 Y축으로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죠. 이쪽에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하나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를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아니면은 이 원을 이용해서 12개를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시간을 표시하는 그러면 일단 얘는 이번에는 복사를 할 때 쉬프트로 무브를 안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스케일로 조금 줄여 볼게요. 스케일을 줄여서 이런 식으로 쉬프트로 이렇게 줄여서 만들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주죠. 눈금 쓸 수 있을 만큼. 다음에 카피해서 옵션 OK. 그러면 얘가 셀렉트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 셀렉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무브를 이렇게 키워 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에디터블 폴리에 들어가 보시면 버텍스, 그렇죠. 그래서 이 버텍스를 전체 다 선택을 합니다. 그냥 얘만 이렇게 선택해서 올려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뒷면이 이렇게 뚫리죠. 이런 식으로 겹치면 가장 안 좋은 방식입니다, 모델링 할 때는. 그래서 밑에 거 선택해서 살짝 올려주는 방식.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Y축으로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올려주는 방법, 아니면 그냥 셀렉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그냥 버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왼클릭해서 안 풀립니다. 이게 한 번 더 버텍스를 클릭해 주시면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 약간 버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버그 때는 여기 다른 패널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패널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텍스로 선택했는데 셀렉트가 이제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풀리죠, 다행히.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른 걸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든지. 한 번 더 클릭했는데도 혹시 안 풀린다, 그때는 최종적으로 다른 패널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셀렉트가 버텍스 상태에서 풀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중간에 하나 복사를 해둘게요. 색깔만 바꾸고. 됐죠? 다음에 이제 사이즈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서 중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디파이 들어가서 버텍스 선택해서 전체 선택했죠. 그 다음에 얘를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우면 너무 두껍게 보기 싫게, 대신에 이거는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스케일로 이렇게 X와 Y축으로만 한 번만 이렇게 쓱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얘가 중심의 시계 초침 분침 그 위에 있는 덮는 덮개라 생각하시고, 이제 얘를 Shift 누르면은 이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서 이번에 카피 1이죠. 얘는 일단 스케일을 이제 줄여줄게요. 다시 스케일을 켜서 스케일을 이제 똑같이 Y와 X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 뷰포트 4개를 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뭔가 와이어프레임 흐름이 안 좋고 뭐 이럴 때는 대부분 탑뷰에서 보면 어디가 휘어졌는지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해라,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버텍스를 다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셀렉트 해제를 해주시고 단순 셀렉트 상태에서, 버텍스 모드가 아니죠, 그냥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 옮겼으면, 자, 이제 축 복사, 이걸 얘가 기점이든 얘가 기점이든 둘 다 지금 축의 중심적인 0,0,0이 있죠. 얘들 둘 다. 얘는 조금 Z축으로 위로 올라와 있고, Z축은 뭐 위로 아래니까 상관없죠. 일단 이 박스가 0,0,0이 있으니까 얘를 기점으로 이제 돌려줘야겠다. 그러면 회전하라는 명령어를 줍니다. 회전을 하라는 명령어를 주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줘야겠죠. 움직일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회전하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뷰포트 들어가서 픽, 밖에 0,0,0의 축을 갖고 있는 요 놈으로 선택했습니다. 실린더 001. 이름은 여기서 바꿀 수 있겠죠, 나중에. 자, 다음에 use pivot point center를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이제 바깥쪽으로 빼내라는 명령어를 주니까 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냅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얘가 정확하게 여기 한 칸, 12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복사를 11개, 원본은 있으니까 11개를 복사하면 이렇게 돌고, 각도는 15도, 15도, 15도. 그렇죠? 그러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30도, 30도, 30도 되겠죠? 30, 30, 30.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30도로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30도 수치가 지금 여기 보면 위쪽에 이게 안 나오죠? 요때 이제 스냅키를 이용하시면 되고, 뭐 여기 오른클릭해서 수치를 직접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스냅키라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앵글 스냅 토글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성화. 근데 이게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옵션 그리드 앤드 스냅 세팅의 옵션이 지금 앵글도 지금 활성화 시킬 수가 있죠. 앵글은 5도씩 돌아가라. 다음에 퍼센트는 10도씩 10%씩. 그러니까 퍼센트랑 둘 다 키웠을 때는 얘가 사이즈를 키운다. 이제 자기 중심축으로 바꿔서 사이즈를 키운다면 10%씩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부피가. 그다음에 회전값으로 다시 바꾸면 회전을 할 때는 이제 회전도 켜져 있죠. 얘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5도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5도씩.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30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얘를 요렇게 눈으로 보고 30도 했을 때 오케이 떼버리면 되죠. 복사는 원본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를 한 개, 다음에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 타이머를 만들 수 있겠죠. 오브젝트 모델링하고 정렬할 때 병행해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제 시간 정도 표시를 해주고 싶다. 시간과 분. 그러면 탑뷰로 다시 탑뷰로 돌아가서 탑뷰에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탑뷰에서 이제 박스를 하나 긴쭉하고 약간 짜리몽땅한 거 하나. 다음에 얘를 이제 컨버트 투 폴리로 해준다는 거예요. 폴리. 자, 지금은 이 축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이유는 이 명령어들이기 때문이죠. 자, 무브로 바꾸면 원 상태, 무브 세팅이 나오죠. 무브 상태일 때 이제 얘를 이 중심축에 갖다 놓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러 카피 옆에 있는, 그렇죠, 미러 카피 옆에 있는 얼라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라인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자, 활성화 준비됐고 아이콘 바뀌었죠. 이 축으로 정렬을 해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 이게 축입니다. 왼쪽 짝대기 하나, 박스 두 개를 정렬해줘라. 그래서 얼라인 정렬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될 대상, 이 시계가 움직여야 되겠죠. 시계 시침 분침이. 그래서 움직여야 될 대상을 먼저 클릭하고 명령어를 줄 대상 움직여라는 거죠. 움직여라.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라. 이 박스로 정렬을 해라. 됐죠? 지금은 얘가 Y축으로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Y축. Y축이 뭐냐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래 위로죠. 아래 위로. 지금 이 상태. 이는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 했죠. 축은. 실제 축은 이거랑 다릅니다. 그냥 보이는 축, 작업할 때 축 명령이라는 겁니다. 얼라인을 해서 눌렸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이게 지금 누웠을 때 아래 위로죠. 누웠을 때 책을 바닥에 놓고 봤을 때 아래 위로 Y축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중심축이 맞춰졌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얼라인해서 이해 됐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니까 X축이죠. 그래서 X축으로도 움직여라.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Z축으로도 하면 아래 위로 겠죠. 얘들은 F3번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얘가 다시 얼라인 켜서 이번엔 선택하기가 힘들죠. 약간 바깥쪽을 클릭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맞추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복사를 해라. 그 다음에 Z축으로 포지션을 복사를 해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쭉 위로 올려주시면 이제 적당하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시간. 너무 길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여줘도 되죠. 이렇게. 아니면은 얘들을 전체 선택을 해서 얘들을 밑으로 조금 내려줘도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서 또 축 복사. 이 축을 이쪽으로 빼내서 얘가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축을 다시 한번 로테이션으로 바꾸니까 축이 아까 세팅되어 있던 게 그대로 등록되어 있죠. 안 돼 있으면 다시 픽해서 이 실린더를 클릭해 주시면 된다 했고, 축을 빼내라. 그래서 이제 쉬프트를 눌려서 요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쉬프트로 돌렸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하고 나서 뭐의 스케일을 줄인다든지, 얘는 시간이니까 조금 이렇게 줄인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때까지 한 거 다 반복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잠깐 맛을 봤던 이 모델링을 가지고 간단한 오브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개념 이해하는 데는 도움 되니까. 안 되면 포기하시고 다음 작업에 또 반복되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만.